안녕하세요. 원유 확률 통계 버전 2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네요. 그동안 이 주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경우의 수의 주제죠. 순율 조합, 중복 순율, 중복 조합. 이 부분에 대한 교과적 내용을 나름 해설을 했고요. 해설을 했고 그 해설에 맞춰서 아주 간단한 쉬운 예제 문제들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순열.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차례대로 나열하는 그런 n개를 r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가 이제 순열 문제였고, 조합은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선택하는 그런 문제 컨비네이션이었죠. 이제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열인데 중복을 허락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그런 경우고, 파이는 영문자의 P에 해당되는 프로덕트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파이를 써서 N 파이 R이라고 했고요. 중복 조합은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것이어서 아마 이 네 개 중에서는 중복 조합에 대한 문제가 가장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응용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항 정리는 경우의 수에 포함되지만 조금 별도라고 생각을 해서 떼어서 이 네 개를 우선 설명을 했고요. 오늘 이 네 개의 토픽들에 대한 좀 쉬운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3점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해설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 해설을 지난 시간에 3개 했습니다. 경 3-1부터 경 3-3까지라는 거는 경우의 수의 3.1번, 경우의 수 3.2번, 3점짜리 세 번째 문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직사각형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있어. 한 변이 좀 긴 게 직사각형이죠. 사각형인데 이렇게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 자, 뭐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 직사각형이 있어. 10명이 둘러앉는 경우는 여기 3명, 여기 2명, 그렇죠? 여기 3명, 여기 2명, 이렇게 둘러앉힌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이쪽에 긴 쪽에 4명, 짧은 쪽에 1명씩, 4명, 이렇게 10명을 둘러앉힌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둘러앉히는데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경우거나 이 경우거나 아무튼 이런 직사각형에 10명을 둘러앉히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러앉히기 때문에 원순열의 수에다가 이 탁자 모양에 따라서 좀 곱해줘야 된다. 왜? 원에 둘러앉는 경우에는 그냥 그야말로 동그라니까 그냥 다 앉는 거야. 예? 둘러앉는 건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하나로 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 순열에서는 n명이 둘러앉을 경우에 뭐였습니까? n 팩토리얼 나누기 n이었어. 예. n명이 앉았기 때문에 n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여기 이 고정된 자리에 고정된 자리에 앉는 사람은 빙글빙글 돌아가면 다 일치하는 똑같은 순서가 되기 때문에 n으로 나눠주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였죠? n-1의 팩토리얼이 소위 원순율이었어. 근데 이게 모양이 생기면서 원이 아니고 다른 모양이 생기면서 여기에 앉는 사람들이 앉는 순서는 똑같은데도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이 예를 들어보죠. 이거나 똑같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10명이 둘러앉았어. 예? 그런데
A가 옆으로 가. A가 옆으로 간다는 거는 여기 두 번째 앉죠. A, B, C. 그럼 여기 D가 앉고 F가 앉고 G가 앉고 뭐 이렇게 해서 어디 J는 이 위로 오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 원순열에서는 똑같아. A, B, C, D, E, F 다 쓸까요? 예, G, H, I, A, B, C, D 여기 빠졌네. E가 빠졌네. E, E, F, G, H, I. 다시 말하면 원순열에서는 A, B, C, D, E, F, G, H, I, J까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았는데 예? 탁자에서는 J가 이쪽으로 올라서 앉게 되면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앉은 사람의 형태가. 그래서 형태가 달라지는 것의 개수만큼을 곱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예. 그리고 그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는 원순열에서는 이거나 똑같은데 예, 사각형 탁자에 앉히면 직사각형에 앉히면 모양이 다른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예, 원순열의 수는 지금 9 팩토리얼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달라지는 개수가 예, 5개가 있어. 그 5개를 여기 풀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m 나누기 2 직사각형의 경우는 2로 나눠서 5를 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9 팩토리얼 여기서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답만 적으면 181만 4,400가지나 많습니다. 대단히 많죠? 예.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5가지가 뭔가 5가지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려보세요. 예, 돌려보세요. 그런데 흔히 아마도 그때그때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적어서 뭐 그림 그려서 돌려보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정삼각형, 예,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것들은 공식 비슷하게 이것을 이제 외울 텐데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개나 되나 외울 텐데 그 나머지 경우에는 하나하나 예, 돌려보면서 생각을 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5번은 7개의 문자 A, B, C, D, E, F, G 7개 중에서 BD를 포함하여 4개의 문자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 때 B와 D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BD를 포함해서 4개를 뽑는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A, C, E, F, G 5개 중에서 2개를 뽑자는 거야. 그렇죠? 예, 우선 5개 중에서 2개를 뽑자. 그러면 이건 10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BD가 포함돼서 4개가 된 거야. 예. BD가 아닌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BD와 합하면 이제 4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시킨대. 예? 일렬로 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B와 D가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시켜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4개를 뽑았는데 B, D를 이웃하지 않게 4개를 나열시키되 예. 우선 BD 말고 BD 이외의 2개 문자 2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는 뭡니까? 당연히 이 팩토리얼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BD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려면 이 4개 중에 BD가 아닌 거 XY라고 그러겠습니다. 예? BD가 아닌 거 이외에 BD가 아닌 BD를 어디에? 여기에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비리가 아닌 겁니다. x, y는. 예. 그런데 x가 먼저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의 문자, 비리가 아닌 두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 거고, 예. 이제 BD를 이웃하지 않게 하려니까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 BD를 배열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BD를 나열시키는 경우의 수는 몇입니까? 세 자리 중에 순서가 있으므로 3 퍼뮤테이션 2. 그래서 3 곱하기 2 6가지. 자, 문제를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가 그 순서를 생각해 보잔 말이야. A, B, C, D, E, F, G 7개가 있는데 BD를 포함해서 4개 문자를 뽑아. 그러면 B, D 이외에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야. 그렇죠? 10가지가 있어. 그런데 BD 말고 뽑힌, BD 말고 뽑힌 것을 X, Y라고 할 때 이 2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 팩토리얼이다 이거야. 2가지. 예. 그리고 B와 D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결국 요 네모 쳐놓은 요 위치에 BD가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3 퍼뮤테이션 2가 됩니다. 이것은 콤비네이션 아니죠. 순서가 있으므로. 그래서 6. 그러면 10 곱하기 2 곱하기 6 해서 120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조금 더 까다로워서 여지껏 여러분들 봤던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별표를 쳐놨습니다. 이를테면 3.5점 문제라고 할까? 3.5점. 네, 3.5점 문제, 3점과 4점 사이 정도 되는. 그렇다고 이 정도 문제가 4점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자, 집합 X 1, 2, 3, 4, 집합 Y 2, 4, 6, 8, 10. 그래서 F가 함수인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는 거죠. 으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2개 이상이고 치역의 원소의 수가 2개 이상이고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인 함수의 개수. 함수.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인 함수의 개수. 뭐 3의 배수, 뭐가 3의 배수이냐, 홀수냐, 짝수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예. 문제는 파악했죠. 1, 2, 3, 4에서 2, 4, 6, 8, 10으로 보내는 함수인데 치역의 원소 개수가 2개래. 어느 한 값이 아니라 2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값이 아니라 2개 이상이 되는 소리고. 문제는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이다. 네, 3의 배수이다. 먼저 전체 F의 개수는 뭡니까? 예? 함수의 개수는 Y로 보내주는데 뭐예요? 중복 순열이라고 그랬어요. 중복 순열인데 여기 원소의 개수가 5개, 여기 X는 4개 이므로 5 파이 4 5의 4승 5의 4승은 25 곱하기 25 625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헷갈리면 5 파이 4인지 4 파이 5인지 헷갈리면 받는 쪽 화살표로 받잖아. Y가. 예? 이게 몇 개? 5개가 앞에 나온다.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하여 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말하자면 그게 5 파이 4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중요한 팁이에요. 5 파이 4인지 4 파이 5인지 헷갈릴 때 받는 쪽 화살표를 받잖아. Y가 받는 쪽의 개수가 앞에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항상이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받는 것, 물건을 받는다, 물건을 받는 통, 사람, 뭐 등등 이런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래요. 자, 3의 배수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임의의 x, 그러니까 x는 정의역에 들어가는 그런 임의의 x 1, 2, 3, 4 이것 중에 원소의 곱이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에 대해 fx 값이 6인 여기 3의 배수가 되는 게 6밖에 없어요. 6인 x가 뭐야?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f값이 6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어떤 f값이 6이 있으면 6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쉽지가 않아.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아니, 전부 다 3의 배수면 뭐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게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하나도 없는 경우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도 하나일 때는 역사건, 반대되는 경우, 이에 반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빼주어야 됩니다. 빼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f, x가 y로 가는 f 중에서 fxu인 x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 f의 개수를 찾아보자. 6인 그런 x가 없어. 6이 아니란 말이죠. 모두.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6을 제외하고 6을 제외하고 2, 4, 8, 10 중에 어떤 값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x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 x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이런 그 함수의 개수는 뭐야? 6을 제외하니까 4개 중에서 4개를 중복해서 일렬로 중복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중복 순열의 개수가 돼. 4파이 4야. 그래서 4의 4승. 요거는 256까지입니다. 256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요? 625에서 전체에서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경우의 함수의 개수 256을 빼야죠. 369가지가 됩니다. 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 치역의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 돼. 치역의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 돼. 그러면 이 안에 360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69개 중에서 치역의 원소 개수가 1개인 함수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빼야 되죠. 원소의 개수가 치역의 원소 개수가 1개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게 전부 하나로 간다는 것이 그렇죠? 하나로 간다는 거야. 이런 함수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어느 한 값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런데 뭐야? 6이 돼야 돼. 그렇죠? 이 안에는 이 지금 369개는 6의 배수가 되는 미안합니다. 3의 배수가 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놓은 거야. 한개인 함수는 즉 뭐냐면 fx x는 1, 2, 3, 4 6
상수함수야. 아, 상수함수 한 개, 한 개 있다. 네. 이 안에 들어가 있어. 360개 중에서. 369개 중에서. 최고의 원소 개수가 한 개인 함수. 즉, 상수함수. 네. 어떤 한 값으로만 간단 말이야. 이거 6이네요. 6으로만 가는 그런 함수. 그래서 최종적으로 369 빼기 1, 그거는 빼야 되니까 368개가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죠? 네, 조금 까다로워서 별표를 붙인 것이고, 자, 다시 한번 의미해 보죠. 함수 1, 2, 3, 4에서 2, 4, 6, 8, 10으로 보내는 함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고, 이건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자고.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인 함수. 3의 배수가 되려면 6을 가져야 돼. 예? 뭐 여기 쭉 뭐가 나오는데, 예, 그렇죠? 2 아니면 4 아니면 6 아니면 8 아니면 10 아니에요. 이 F 값은 여기에 나오는 값들은. 그런데 적어도 6은 가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무의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x에 대해서 예, fx가 6인 x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적어도 하나 되는 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예? 경우의 수가 많아. 그래서 아예 6인 x가 존재하지 않는, x가 0개인 x가 없는 그런 함수의 개수를 생각해 본 거야. 그래서 뺀 거야. 625에서 256. 그렇죠? 369.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조건,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고 이거를 만족시켜야 되므로 다시 이쪽 돌아와서 1을 빼서 368개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을 1반, 2반, 3반에 편성을 하는데 남학생은 홀수반이라는 것은 1반이나 3반이죠. 여학생은 짝수반에 편성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 각 반에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남학생 5명을 5명을 1반, 3반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일반 3반으로 5명을 일반 3반으로 나눠야 돼요. 네. 그러면 뭐겠습니까? 네? 남학생 5명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똑같은 다섯 쌍둥이가 아니죠. 이 순열이네. 네. 중복 순열이야. 1반 2반으로. 그러면 1반 2반으로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종착점, 도착점, 이 학생들의 도착점은 어딥니까? 1반 아니면 3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2 파이 5, 2의 5승이야. 2의 5승은 32. 됐죠? 네. 5 파이 2가 아니라고요. 네. 1반, 3반으로 두 개의 반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이므로 어디로 이 학생들이 들어가느냐, 도착하느냐, 네. 두 반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2가 앞에 나오는 중복순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1반, 3반에 한 명이 1반, 3반에 들어가야 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뭐야? 1반, 3반에 몽땅 1반에 5명 들어가고 여긴 0명, 여기 몽땅 5명 들어가고 3반에는 0명. 그 두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두 경우는 빼야 돼. 그렇죠? 그래서 32 빼기 2, 30.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학생 4은 착수반 2반에 편성되는 경우의 수. 이건 뭐야? 이거 쉽네.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저 4명 전부 2반에 넣는 경우밖에 딴 경우가 없다고. 그래서 30 곱하기 한 가지, 30까지가 답입니다. 비교적 쉽죠? 간단하죠? 네, 6번 문제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111, 2233 7개의 숫자 중에서 1, 2, 3이 각각 하나, 1 각각, 1, 2, 3 각각 적어도 한 개씩 포함되도록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 네, 조금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1, 2, 3이 적어도 한 개씩 포함돼야 돼.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되고 5개를 택해 여기서. 예, 일렬로 나열을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5개를 택해서 뭐 일렬로 나열을 만들 수 있는 음, 5자리 수는 자연수죠. 그렇죠? 예. 자, 111, 23 5개를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씩 들어가고 5개 선택한 게 되죠. 그렇죠? 11, 22, 3 11, 2, 33 1 하나만 넣고 2, 2, 3, 3 1, 2, 3이 각각 적어도 한 개씩 포함되도록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이겁니다. 먼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이를테면 정수는 몇 개냐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돼.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뭐라고 그랬어요? 1팩토리얼 1팩토리얼인데 1팩토리얼은 1이니까 안 써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분모에 나온 거하고 밑에 미안합니다. 분자에 나와 있는 개수만큼 분모에 전부 있는 거예요. 3 더하기 1 더하기 1은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20. 두 번째 경우. 이거 같은 것이 몇 개 있어요? 5 팩토리얼에 두 개씩 있어.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물론 1 팩토리얼 안 써주고 해서 30. 이것도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래서 30. 이것도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0. 90에 그 20 해서 20 더하기 3 곱하기 30. 110까지. 110까지의 개의 자연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예?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간단한 문제. 그 다음 문제. 9번.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생각해보자. 중간에 C 지점을 통과하지 않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서 C를 가야 되는데 B 지점을 거쳐 C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C 지점을 통과하지 말래. 통과하면 안 됩니다. 저기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C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B까지 가는 그 최단 거리를 계산을 여러 경로로 해보면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C 지점을 통과해서 B까지 가요. 그러면 위반하는 거예요. C 지점을 통과하지 않는 경로의 수라고 그러니까 그 반대 역사건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C를 통과해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C 가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어프로치입니다.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뭡니까? 네? 7팩토리얼, 3팩토리얼, 4팩토리얼. 네, 최단
거리 이동의 문제에서 우리 중복 순열에서 중복 순열 다음에 나오는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의 문제. 그러니까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의 문제는 중복 순열의 약간 격가지예요. 예? 옆에 있는 그런 문제야.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로의 수는 이만큼이야. 이만큼 있는데 C를 거쳐서 가는 거를 예? 빼려면 C를 거쳐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A, C, B. A, C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예, 거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A에서 C까지 가는 게 뭐야? 최단 거리.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야. 예? 그러니까 뭐야? 1 곱하기 C에서 B까지 가는 거. 5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B에서 또 C까지 가야 되지. 예. 이건 뭐 지금 구한 거 마찬가지죠.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자, 그래서 답은 7 팩토리얼. 전체에서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빼기 요거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1은 안 곱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곱한 거 하면 이게 35 빼기 10 빼기 10 하고 10 해서 250까지가 된다. 예, 이렇게 적어도 어떻고 이런 경우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이런 경우는 거치는 경우 적어도 한 개 이상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 0개인 경우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서 빼주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확률을 다룰 때 그런 역사건이라고 이름을 불러가지고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확률을 구하는 경우나 여기에서 경우의 수에서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10번 문제. 연필이 5개가 있어. 5자루가 있어.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데 4명 중 1명은 2자루를 받고 나머지 3명은 3자루 이상을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 1명은 2자루만 받아요. 그러니까 2자루 받는 학생. 2자루만 받는 학생. 학생을 정하는 경우의 수. 뭐야? 쉽죠? 4 콤비네이션. 4명 중에서 1명.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3자루 이상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 3명, 이거 이제 한 사람 정해지면 A, B, C, D 중에서 한 사람 정해지면 그 사람한테는 그 학생한테는 2자루 주고 나머지 학생들 3명에게는 3명은 3명에게 나머지죠. 그러니까 나머지 3명에게 3자루씩 나누어 준 후 몇 개가 남은 연필 몇 개? 15개인데 전부 몇 개 썼어요? 11개 썼죠? 여기 2개, 3개, 9개, 3명 14개 14개 미안합니다. 15에서 4개 남은 연필 4자루를 나머지 3명이 3자루 이상 받아야 되니까 3명에게 중복을 허락하여 나누어 준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충족하잖아요. 네. 요거는 몇 명이 받아요? 3명이 받아. 몇 개를? 4개를. 그래서 3H4입니다. 4H3이 아니고, 예. 그 이제 요령 좀 뭐 벌써 2번, 3번째 하는 거니까 생겼죠? 6C4. 예. 이건 뭐 또 6C2로 바꿔서 뭐 계산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6, 5 곱하기 4 팩토리얼. 아예 한번 해보죠.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래서 이게 지워지는 거고, 예, 그쵸? 여기에 다 뭐 길게 쓸 거 없습니다. 예, 15. 15가지 방법입니다. 자, 11번.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뭐 말하자면 나오면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3세제곱의 정계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인가? 쉽죠? 예? 어떻게 합니까? 다항식에서 항의 개수 구하는 문제. 네. 4, H, 3. 그래서 6, C, 3. 네. 그리고 20. 자, 4개, A, B, C, D 4개가 중복으로 그렇게 해서 3개를 받는 거야. 중복으로 그렇게 해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다.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중복해서 나눠준다. 중복해서 택한다. 뭐 그런 4개 중에서, 그렇죠?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 4H, 3. 이게 받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제곱에 대해서 이제 받는 거야. 0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를 받는 거라고. 4H3. 혼동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도 섞어서 오늘 다뤘습니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